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잘 살아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이런 사랑 넘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냐? 우리가 잘 산다. 왜 나는 못 사냐? 이런 논리도 들어간다고. 우리도 잘 살지도 않지만 우리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잘 살 수가 없어. 왜? 나만 노력해서는 안 되니까. 나만 노력하기도 바쁜데 나만 노력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 의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내가 뭐 얘기했지?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다니까? 근데 현실상에서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멸하는 대한민국에 관한 성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왜 망하고 어떤 실체로 망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우리 채널은 보기 싫은 것을 직면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좀 보기 싫더라도 같이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 한 1980년대에는 나라를 사랑하자라는 슬로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수라 씨의 아 대한민국이나 아니면은 건전가요의 대부분들이 다 우리 동네 사랑하고 우리나라 사랑하자 이런 노래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그것을 뭐 독재 정권이 뭐 국민을 뭐 세뇌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응답하라 11988 이런 걸 보더라도 동네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들이 어렴풋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동체를 사랑한다든지 나라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없다. 지금은 오로지 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들이 팽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애국이 뭐냐? 애국. 어떤 나라든 애국가가 있고요. 애국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국을 이야기하면은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 80년대 표 보면은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라는 것이 어떤 나라냐? 이 나라에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합니까? 그때 어떤 나라. 그러면은 자, 태극기 달아놓고 지도 딱 올려놓으면 이게 우리나라니까 이걸 사랑합시다. 이런 실체가 아니거든요. 실체는 어떤 실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실체가 바로 그동안 얘기했던 네이션이죠. 그래서 이 네이션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네이션의 개념이 잡힐 거예요. 자, 우리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까? 한반도를 사랑합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요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땅 모양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국이라면 조국을 사랑한다 해. 누굽니까 이게? 조민 아빠가 조국입니까?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애국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태극기를 걸어놓고 이렇게 이 태극기를 사랑하냐?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은 상징일 뿐이에요. 심볼일 뿐이죠. 우리는 이런 심볼을 상징을 보는 거죠. 이 땅의 모양이든 태극기든 이것은 상징이고 정말 실체는 뭐냐 그랬을 때는 네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네이션이 무너졌다. 왜 무너졌냐 그러면은 자, 좌파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우파가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다르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데 이 나라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나라에 대한 실체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나라라고 해놓고 어떤 나라야? 서로 다른 나라지.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자, 80년대에 사랑했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조각구름이 있고 강물에는 유람선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뭐냐면은 자유 대한민국 이라는 거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냐? 여기 가사에 나왔다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되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룬다. 그게 뭐예요? 자유란 말이야.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냐면은 민주화가 되면서 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규정 짓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야. 나라를 규정해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라에 대해서 규정하지 말고 또 뭐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 안 돼? 나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 안 되고 교육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 안 되고 계속 이제 이 민주화가 무엇을 이야기하자면은 규정 짓는 것에 대한 반발을 해왔다고. 그래서 무엇도 규정하면 안 돼? 남자 여자도 규정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규정하면 안 되냐면은 나라를 규정하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규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좌파 우파를 떠나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만 나오냐면은 야, 우리나라 사랑합니까? 그래서 사랑한대. 뭘 사랑합니까? 그러면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 얘네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되고 얘네가 정권을 안 잡으면 안 되고 무언 얘기만 해? 쟤네는 안 돼요라는 이야기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이 네이션이 어떻게 됐길래 지금의 이 모양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복이 있었고 이 광복 후에 뭐가 있어요? 건국이 있었죠. 요것을 개념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광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이고요. 그렇죠? 건국은 뭐예요? 건국은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런데 나라를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라를 세운다. 자, 옆에다가 그냥 나라 하나 딱 세워요. 그럼 와, 나라다. 이게 나라를 세운 거냐 이거지. 자, 일본과는 다른 나라잖아요. 왜 달라요? 사람이 달라서 다르면은 그러면은 어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절반 떼가지고 또 나라를 세우면 되지. 근데 그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는 뭐예요? 새로운 생각들이라고. 사상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이 사상이 어디에서 바탕이 됩니까? 신념이 있어야 돼요. 신념과 철학이죠. 신념과 철학은 어디서 생겨요? 이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나라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엔 믿음이라고. 믿음. 내가 있는 믿음의 실체가 사상을 통해서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야? 내가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이 나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에 관한 싸움이 생기는 거고, 이 믿음에 대한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상전이라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념 전쟁이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나라가 뭔지를 해석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얘기를 못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본에서 독립한 이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었냐 이거야.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뭐만 남아있어요? 일본에 대한 반감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우리는 뭐는 아니야. 일본이 아니다. 알았어. 우리 일본이 아니야. 그냥 맨날 뭐만 해요. 친일 청산, 또 반일, 노제팬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는 짓인가 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일본이 아니다야. 지금 여기에서는 정체성이 일본이 아니다야.
그러니까 자꾸 뭔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미국이냐? 아니면 영국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체성을 찾으러 어디로 가냐? 조선으로 가죠. 그래서 이 조선을 제대로 계승한 데는 뭐라고 하냐면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은 뭐 빠졌겠지만, 그렇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는 거죠. 조선이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조선이냐 그랬을 때, 자, 일본은 아니죠. 일본은 아닌데. 그러면 조선이냐 그랬을 때 조선도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조선의 왕은 누구야? 이씨인데 북조선은 어떻게 됐어? 이씨에서 김씨로 옮겼습니다. 왜? 네이션이 확실하잖아. 다시 조선. 조선 어게인. 이게 북조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게 문제라. 이거 자꾸 대한민국 하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발음이? 대한제국이라고. 대한제국은 누구의 거였어요? 황제의 것. 이거 누구 거? 고종의 것이었는데 이제 이게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이 민이 뭐냐면 공화국이야, 공화국. 이 공화국이 아니고, 이 공화국은 무슨 공화국이야? 민주공화국이라고. 자유민주공화국. 이 공화국은 누구한테 간 거예요? 국민에게 간 건데, 이 국민에게 갔으면 이게 조선이냐고. 조선은 누구 거였어요? 왕이었잖아요. 조선은 왕이었다고, 왕. 그러니까 여긴 누구 거야? 왕의 거지. 그러니까 뭐만 바뀐 거야? 성만 바뀐 거지. 여기는 아직도 왕국이라고. 그럼 여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개념은 어디서 온 개념이냐? 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은 이런 나라가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 개념은 누가 갖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유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나라의 정체성은 조선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을 따라서 생긴 거라고요. 근데 체계와 사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시대에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사상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 것을 갖다가 도입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엇의 바탕 위에 서 있냐 하면 유엔 정신의 바탕이 돼 있다고.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뭘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를 물어보자. 그럼 유엔을 사랑합니까? 아니라고. 유엔 정신에서 비롯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 신탁 통치는 누구의 감시하에 이루어졌냐, 누구의 주목 아래 이루어졌냐 하면은 유엔이라고.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 우리는 신탁 통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이거를 이 정신 위에서 섰다고 인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나라냐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 아래 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 거야? 국제 글로벌에 맞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요. 그게 바탕이 된 거라고요. 건국은 무엇 위에 서 있는 거라고요? 유엔 정신. 그러니까 유엔의 사상 위에서 서 있는 거라. 유엔이 뭐의 약자예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잖아. 이 네이션 위에 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국제 글로벌 지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건 어디에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엔 정신을 갖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생기고 1950년에 뭐가 있습니까? 6.25가 있었죠. 그럼 이 6.25는 뭐냐는 거지. 6.25인데 6.25는 이념전쟁이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냉전이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만 본다고. 소련과 미국의 냉전에 우리가 앞장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전에 좀 보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냐 하면은 유엔의 사상 위에서 서려고 했던 나라고. 북한은 어떤 나라예요? 북한은 김씨 왕조라고. 이 씨가 김씨로 바뀐 조선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은 뭐라 그래?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아닌 사람들 다 얘네들 입장에서 뭐 시켜야 돼? 해방시켜야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6.25를 뭐라고 정리를 하는 거야? 해방정. 다 뭐에서 나오냐면은 그 국가가 설립된 네이션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뭘로만 생각하는 거야? 이 반일로만 생각하면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글로벌 사상이 생겼다고, 글로벌 사상이 생기고 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얘의 정신과 전쟁을 한 거지. 이게 뭐야?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지. 이 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네이션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겠냐, 얘가. 그러면은 1949년부터 1953년까지 53년을 지나서 이제 1960년까지는 어떤 이야기였냐? 그냥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다. 전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정립이다. 무엇과 무엇이 섰습니까? 여기에 자유,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 자, 6.25는 뭐라고요? 이 네이션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선의 정통성을 김씨 왕조에 주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요 북한으로 하고, 우리의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뀐 거야. 45년 이후에 일본 지배하에 있던 동남아시아들이 다 독립을 했죠. 그런데 유엔이 이 유엔 정신을 따라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왜 다시 실패를 했을까요? 이거는 이 사상전쟁이 우리나라처럼 분리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6.25로 인해서 이 사상이 좋은 사람과 이 사상이 좋은 사람으로 갈렸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갈리지 않았어요. 갈린 나라가 하나 있지, 또 베트남. 거기는 뭘로 통일이 돼버렸어? 공산주의로 통일이 돼버렸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고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왔다고. 그리고 나니까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네이션 삼아서 그동안 살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1961년이 되면 3공화국이 생기죠. 이 3공화국은 뭘 하는 겁니까? 이런 나라가 나라의 주도로 성장을 하는 거죠. 나라 주도 성장입니다. 4공화국까지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1980년대 87년이 되면 민주화 운동이. 자,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반독재란 말이에요. 반독재. 민주화가 어떤지 정의가 하나도 내려져 있는 적이 없어요. 뭐만 안 했으면 좋겠어? 반독재죠. 뭐랑 똑같아요? 우리 해방만 하자. 해방만. 뭐는 안 해? 건국은 안 하는 거야. 우리는 건국을 해본 적이 없나? 우리 주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건국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뭐는 없어졌어요. 독재는 없어졌어요. 근데 뭐를 잊어버렸어요? 독재와 함께 네이션이 없어졌다고. 이 네이션이 뭐라고요? 사상과 신념이라고. 이 사상과 신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뭐가 없어져요? 이게 몇 년 동안 없어졌습니까? 슬슬 없어졌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당위성으로 나라를 사랑했단 말이야.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렇게 흘러온 나라들을 사랑하려고 반강제적으로 노력은 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6공화국 들어서 이 사상과 신념, 네이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 남은 이 나라가 잘 살겠냐 이거지. 자, 대한민국이 왜 소멸합니까? 무엇이 없어서 소멸해요? 사랑이 없죠. 왜? 누군지 몰라. 누구일까요? 자, 내가 어떤 이성을 좋아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야겠죠? 내가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뭘 몰라요 지금?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몰라.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모르니 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야. 대상 없이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자위라고 한다. 자위라는 게 뭐야? 자기 위로죠. 왜 자기 위로를 합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
세상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나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자위하는 거야.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위만 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나라가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첫 번째, 1번. 누가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하냐? 586. 586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민주화다. 그러니까 뭘 해달래? 내가 민주화를 이뤘죠? 그러니까 뭐 해달래? 대가를 원해요. 뭐 한 대가? 너 여기 희생했거든. 뭐 합니까? 희생을 강조하죠. 강요한다, 강요. 희생을 강요해. 나는 희생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나를 위해서 너네가 빚을 갚아라라고. 그럼 물어보자. 내가 원했냐? 민주화 내가 원했냐? 네가 원했지? 네가 원해서 했잖아. 그러면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 돼? 이 세상 살기 좋은 걸 보여주면 돼. 네가 좋아서 했잖아. 그럼 뭘 보여줘야 돼? 내가 좋아한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근데 뭐라 그래? 민주화 했어. 근데 아직 우리는 민주화가 뭔지도 몰라요. 실체도 없어. 얘네가 얘기하는 민주화가 뭔지도 모르지만 뭐 해달래? 대가를 달래. 무슨 대가를 달래? 나는 희생했으니 대가를 달래. 이게 무슨 뭐야? 여기에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지. 그건 사랑하지 않아. 내가 희생했는데 대가를 달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586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또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산업화. 산업화 세대는 뭐래요? 내가 국가를 성장시켰다. 그러니까 또 뭐 해달래 이제? 대가를 달래. 원래는 안 그랬어요. 성장시키고 끝났는데 누가 처먹으니까, 이 새끼들이 처먹으니까 안 되겠어. 나도 줘. 이거 나도. 야, 니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거 누구 덕이야? 내 덕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 사람들의 희생이. 여기에도 뭐가 없어? 뭐만 있어? 질투만 있지. 질투. 뭐 한 거야? 내가 국가를 성장시켜 놨더니 누가 처먹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 처먹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요. 여기도 사랑이 없다고. 자,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MG. 뭐 MG만 하면은 좀 그렇지. X, Y, MZ. 그다음에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베슈.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이 보니까 얘네들은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지켜보니까 뭐야? 이 새끼들 지랄하고 앉아있네야 이게. 그러니까 뭐해? 얘네들도 얘네들에 대한 반감이지. 얘네들은 민주화했다고 그러고 얘네들은 성장시켰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볼 땐 뭐야? 이게 나라냐 이것이. 이게 나라냐? 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다 처먹는 이게 나라냐 이거지. 그러니까 누구도 뭐해? 아무도 사랑하질 않아요. 봐봐. 내가 국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국가를 사랑하면 얘가 처먹고 얘가 처먹네?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냐고.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놨냐 이거지. 이 사람들은 나는 만들었다 하는데 얘네들이 볼 땐 뭐야? 이런 나라를 왜 만들었냐는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헬조선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해야 돼? 자, 이게 나라냐 그랬을 때 얘도 이게 나라냐지. 왜? 내가 민주화했는데 나한테 보답을 안 하네? 이게 나라냐? 내가 국가를 성장시켰는데 산업화시켰는데 나한테 주는 게 없네? 이게 나라냐? 얘네 태어나 보니까 이게 나라냐? 그럼 뭐가 없어? 나라가 없지. 이 나라가 뭐야? 네이션이라고. 너는 무슨 사상으로 살아가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래? 가르친 게 나야. 너는 소중해. 소중한 게 뭐이니까 나라래. 어떻게 다 소중한데 나라가 소중해지냐? 그러니까 이 네이션이 없는 나라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소멸해가고. 얘가 빼먹든 다 뭐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카르텔이 있고 여기서만 카르텔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장난이 아니라고. 얘네들이 취업해가지고 격리가 돼요. 회사가 막 몇십억 갖고 돌아가네? 그럼 이 돈이 다 누구 건지 알아? 그러니까 빼먹고 도망가는 거라고.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못 빼먹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없어요? 조직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교육이라는 게 뭐야?
교육이란 거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애국하는 방법이 뭐예요? 국민으로서 의무 다하고 다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자, 나가 있고 우리가 있잖아. 자, 나와 우리는 어떤 관계야? 뭔가 주고받는 관계겠지. 이 우리를 뭐라 그래? 대한민국. 또 공동체. 회사도 이제 공동체니까 생각해보자. 자,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이게 함정이란 말이야.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하기 위해서? 나는 의롭기 위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우리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살지. 그럼 봅시다. 우리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살지. 그렇죠? 우리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살지. 그러면 이 봐봐요. 우리가 잘 살면 당연히 나도 잘 살죠. 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근데 말을 바꿔봅시다. 내가 잘 살아서 우리도 잘 산다. 내가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산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런 이기주의 새끼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이런 이기주의 너만 잘 살면 되니? 여기에 반론은 너만 잘 사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명제를 한번 돌려봅시다. 자, 우리가 잘 살면 나도 잘 사는 건 당연한데 이제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 살려면 뭐 하면 됩니까? 홀로 노력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내가 누구한테 바라지 않고 남한테 바라지 않고 그냥 잘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만 노력하면 안 된다. 누구도 노력해야 돼. 다 같이 노력해야 돼. 자, 그런데 다 같이 노력해서 이게 잘 됐다 칩시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께 내게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분배, 지분이 들어간다. 자, 분배와 지분, 이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딱딱해지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나의 공로, 희생, 대가 이런 거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잘 살아서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누구 걸로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거야? 내 것이라고. 내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걸 뭐라 그래? 이런 거를 자선미부라고 한다. 이건 뭐야? 온전한 사람이지. 자, 우리가 잘 됐으면 내가 잘한 거를 찾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했는데 우리한테 주면은 이 우리는 나한테 뭘 줄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잘 살아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이런 사랑 넘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냐? 우리가 잘 산다. 왜 나는 못 사냐? 이런 논리도 들어간다고. 우리도 잘 살지도 않지만 우리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잘 살 수가 없어. 왜? 나만 노력해서는 안 되니까. 나만 노력하기도 바쁜데 나만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다고. 의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내가 뭐 얘기했지?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다니까? 근데 현실상에서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살아서 나눠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살아서 나눠받을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뭘 해요? 노력을 안 한다고. 나의 것을 투자하지 않아요. 담으려고 하지 않아. 대신 뭐 하면? 성과가 나면 뭐만 해? 가져오려고 하죠. 이게 사랑이냐? 아니다. 자, 우리는 무엇은 일치시키고 무엇은 자유롭게 놔둬야 되냐가 되게 필요한 겁니다. 일치되어야 될 것과 분리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뭐는 일치해야 됩니까? 생각이 일치돼야 돼요. 생각과 신념이 일치가 되면 이걸 뭐 합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분리는 뭐 해야 돼요? 재산과 노력이 분리돼야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행위라고. 사랑의 대상은 일치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행위는 분리돼야 된다고. 왜? 각자의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뭐는 같아야 돼요? 사랑의 대상은 같아야 된다고. 이게 뭐라고요? 나라고요. 공동체라고요. 근데 행위는 다르죠. 행위는 뭐만큼 하는 거예요? 능력껏 하는 거죠. 능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기부를 안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사랑의 정도죠. 얼마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1,000만 원 사랑하는 사람, 1,000만 원 기부한 사람보다 100만 원 기부한 사람이 더 낫냐? 그거 따질 수는 없지만 뭐에 따라서 개개인의 사랑의 정도는 다르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억을 벌어도 100만 원밖에 못 하지만 어떤 사람은 1억을 벌어도 1,000만 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행위에서는 뭐가 안 돼? 강요가 안 돼. 그런데 뭐는 강요해야 돼? 사랑의 대상은 강요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은 신념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라와 너가 사랑하는 나라가 다르면 이거는 같은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한 나라에 있다고. 이거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구성원인 건 변함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 그럼 이건 뭐가 안 돼 있는 거야? 사랑의 대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뭐는 달라요? 서로 할 수 있는 역량은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 요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할 수 있어요. 그 능력껏,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랑이 있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소멸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소멸하기 전에 빼먹어야 된다. 느낌이 어떠냐면은 전쟁이 나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게 장땡이야? 사재기 하거나 긁어 모으는 게 장땡이죠.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보인다 이거지. 뭐만 할 사람들만 보여요? 어떻게 빼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만 보인다 이거지. 그것도 어떻게 하면서 그 안에서 카르텔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자, 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생기면 이건 뭡니까? 분열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소멸하는 이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까? 네, 없어 보이죠. 근데 저는 희망을 한 군데서 찾고 있어요. 되게 웃긴 건데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를 봅시다. 한국에 있는 문화, 이건 뭐냐면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행동의 결과들이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무슨 문화가 있냐면은 무인상점이 운영이 됩니다. 이건 뭘까요? 이 무인상점이 운영된다라는 거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이웃을 사랑합니다. 어디 안에서? 질서 안에서. 우리나라에게는 이 질서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택배도 안 훔쳐가고 카페에 노트북을 놔도 안 없어지고 우리가 뭔가 잊어버렸어요? 두고 나왔네? 1시간 후에 돌아가든 2시간 후에 돌아가든 거기에 있던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문화고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세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네이션에서 나온 생각이 행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사랑해야 되는 나라가 확실해진다 하면 저는 이 희망이 있어서 다시 소생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뭐는 없습니까? 문화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나라가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소멸했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 나라가 유엔 정신이 낳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